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지속적으로 했던 일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가 내 집 마련 전도사, 특히 무주택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했던 이야기와 말들이, 그리고 아침마다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하루라도 빨리 내 조건, 내 여건에 맞는 그런 집을 장만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감스님들 중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만약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진짜로 그 일들을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 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아파트랩에서 토호제 주간 통계를 5월 1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갖다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서울 토호제 지역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 보니까 서대문, 그리고 성북, 안양, 동안, 광명, 하남이 좀 빨갛게 지금 더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최근에 또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그동안 오르지 않은 곳들이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추가로 덧붙입니다. 네, 이 이미지,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쯤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2018년도에 공교롭게 딱 진짜 8년 전과 거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거의 똑같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도 취임하고 나자마자 대출 규제를 했었고,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 투기과열 주고 하고, 재초안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하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 인상을 2018년도 하반기에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이후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즌2보다 더 강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서 그때 없었던 토호제를 갖다 지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주비 규제를 통해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을 이제 막고 있는 데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부활시켰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다음 수순은 이제 보유세다 라는 것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탑 15곳을 갖다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11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1등이 용인시입니다. 6,456건. 그 뒤를 수원, 화성, 고양이 있고 있는데, 저는 남양주가 생각보다 고양시하고 남양주시 물론 3,000건 거의 비슷한데, 좀 고무적이었던 게 남양주보다 고양시가 실제 거래 건수가 더 많았다는 것들을 주목하고 있고, 그 뒤를 평택, 부천, 성남, 시흥, 그 다음에 의정부시도 최근에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진짜로 고양시, 덕양구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창천벨트 아파트를 사도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매일 아침 방송을 하면 가장 조회수가 적은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창릉 S1 본청약 기다리지 마시고 자금력이 있다면 지금 창천벨트가 정답이고, 만약에 나는 지금 창천벨트를 갖다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진짜 차선책으로라도 화정행신 원당이라도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일단은 전세가 소멸되고 그러면 이제 월세만 남으면 생기는 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2026년도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주거비가 상당폭으로 많이 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16일 5월 중순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이라도 꼭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한국에 엔비디아 생기면 30% 국민 모두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작년 3월 2일 날 모두의 질문 Q라는 곳에서 AI 전문가들과 대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정말 그때 제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것이다. 진짜로 지금이라도 내 여력과 여건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기 전에 대출 받으셔가지고 꼭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제 행동을 하셨던 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정말 많이 보내주고 있고, 또 최근에 저에게 밥을 사주러 진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5년 전이나 뭐 2년 전이나 작년이나 또 현재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면 서울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다음을 갖다 기약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 20억 있는 돈을 가지고 다 서울로 몰빵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자산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몰빵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집 부분은, 물론 주식이라든지 코인 부자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식에서 돈 벌고 코인에서 돈 벌어도 결국에는 다 부동산, 내 집으로 일단 간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제 말씀대로 행동하시면 지금 당장은 못 느끼시겠지만 1년 후가 되면 확실하게 느끼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진짜 지금 뭐 국민 뭐 공유제, 뭐 이 공유제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진짜 제가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를 빗대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6.25 전쟁 이후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일궈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조만간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갈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요즘에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쯤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8,000을 돌파하고 나자마자 한 6%가 더 빠져서 7,500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코스피가 4,000부터 8,000까지 2배로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배를 올랐는데, 저는 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반도체 특수도 있고 여러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와 유동성 때문에 정말 시중에 돈이 정말 많이 풀리고 있구나. 대한민국에만 돈이 풀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의 홍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으로도 못 가니까 이제 주식, 코인도 지금 잠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라든지 미국 주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쏠리고 있다. 각자가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 흐름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스피가 올라가서 여기에 돈을 갖다가 이제 벌어서 부동산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매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잘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꼭 주식 파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꼭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창릉 S1 본청약 기다리지 마세요. 자금력 있다면 지금 창천 벨트가 정답인 이 이유라는 이 영상, 제가 어제 사실 영상을 갖다 어제 2번 촬영을 했거든요. 한 15분 정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에도 들질 않아서 스탑을 시키고 다시 재촬영을 했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 이해하시고 어제 방송은 진짜 꼭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노량진 84 분양가가 28억, 이제 9평 34평 국민평형이 30억 시대가 열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서울에 있는 앞으로 이제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은 진짜 이제 30억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이런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에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청약 제도라는 것도 반드시 손을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전세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세 나는 한 1년 6개월 남았고
최근에 이제 전세 들어갔으니까 한 2년간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올 연말에 이제 전세 만기라든지 월세 만기, 그리고 내년 초에 전세 만기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진짜로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겠지만, 전세 절벽으로 인해가지고 전세가 이제 소멸되고, 그러면 이제 월세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세상, 주거비가 폭등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경제 부분도 상당히 나빠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얼티메이텀님의 좋은 인사이트로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거비 폭등 루프가 가동되었습니다. 진짜 전세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아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야기만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바보가 아니라 진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 부분만큼은 진짜 아둔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6년은 월세난의 원년이고요. 진짜 전세난은 내년부터 오게 되는데, 제가 올 초에 26년 부동산 전망을 할 때 갬배우기 장세가 될 거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 시장이 정말 폭등하다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에 벼락거지 시즌2가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임차인은 월세를 피신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피신한 월세 시장마다 불타고 있다. 전세는 없고 월세는 비싸고 매수는 대출 규제에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2026년 주거시장의 잔인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본질에 대해서 부디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깨우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첫 번째로는 왜 집주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됐을까요? 쉽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 집주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임대인은 전세를 새로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까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또 전세 사기와 보증금 반환 리스크,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지금 1억으로 지금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 반전세 또는 월세, 심지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예 비워놓고 임대를 갖다 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실거주 위에는 전세 공급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고 하면 무언가 이게 전세 공급 대책이고,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절대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집값 올라가는 것들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택 공급이 하기가 어렵고 여러가지 이 여건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세나 월세는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대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대책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부는 거래를 살리기 위해서 새 낀 집의 문을 열었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거주 1주택을 매도를 하겠지만, 이걸 아는 분들은 절대 매도할 일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도 오래가는 대책이 아니라 잠시 잠깐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세 만기라든지 월세 만기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로 내가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멈추면 안 된다.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 정책이 전세 공급 대책이 아니라는 것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은 전세난의 점화장치입니다.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수요지에서 전세 매물을 새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공급원인 신축 입주가 지금 사라지는 것이고, 물론 수도권 전체를 보면 해석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27년도, 28년도는 3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 세대수도 많지도 않은 그런 것들만 지금 입주를 하고,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고양시도 지금 장항지구를 빼고 나면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총량보다 서울 임대차 재고가 지금 중요한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전세난은 평균 물량이 아니라 원하는 지역의 매물 부재에서 터지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 진짜로 본격적인 전세 폭등의 시그널은 내년 상반기에 일어날 거라는 말씀 드리고, 네 번째 이유로는 계약갱신권 보호막이 벗겨지는 시점과 겹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뿐만 아니라 계약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임차인들이 시장가에 노출되는 시점과 겹치다 보니까 일단 내년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임차인의 선택지는 두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 시간 때도 왜 지금 고양시, 그 다음에 서울공 앞붙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덕양구를 갖다가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느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 중에 이것의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올해는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서울 중하급지와 수도권 중상급지 해왔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9억에서 10억 이하의 수도권 아파트가 움직이는 해가 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이라도 이제 서울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많다 보니까 10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매매가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질 거고, 지금 가계 대출이 또 뭐 심하다, 뭐 극심하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DSR이라든지 LTV를 더 줄여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없게 만들 거라고 얼티메이터님은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풍선 효과가 아니고 주거비 폭등이 만들어내는 강제 매수 전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월세가 대출 금리보다 내가 대출 내는 금액보다 더 비싸지게 되면 사람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어서 강제로 매수 전환하게 되는데, 최근에 지금 서울에 빌라가 그렇게 많이 또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은 진짜 서울의 빌라를 갖다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그 여러 개 맞춰가지고 저는 아파트를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면 주거비 폭등의 루프입니다. 현재 시장은 다음 루프로 들어가고 있는데, 토지와 실거주 의무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있고, 임대인은 매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집을 비우거나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보유 비용 상승 가능성은 월세나 반전세 선호를 강화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를 못 구한 임차인이 월세를 이동하게 되면 월세 수요가 또 늘어서 월세가 오르게 되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이 매수로 이동하는데, 대출 가능한 15억 이하, 9억 이하 아파트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해당 가격대가 오르게 되면 더 낮은 가격대로 수요가 밀려날 수밖에 없고, 가격 파동이 수도권 하급지와 지방 핵심지까지 번지기 때문에 지금 또 지방 시장도 지금 들썩거리는 것들 보면서 수도권의 이제 하급지까지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내년에는 심각해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의 생존 이동이 맞는 파동이지 이게 뭐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단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정부 정책의 아이러니가 상방을 막으려 했지만 중요한 거는 강남 초고가를 막기 위한 만든 규제가 서울 중하급지를 밀어 올리고 있고, 서울 중하급지가 지금 오르고 있으면 수도권의 10억 이하, 9억 이하, 그 다음은 6억 이하의 하급지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티메이터님께서는 26년을 전세난을 해로 보지 않고 26년은 월세난의 해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게 되면 임차인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그렇다고 하면 진짜 전세난은 27년에 올 수밖에 없다. 그때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계약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새낀 매수로 거래된 주택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자가점유주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2027년이 오기 전에 26년 5월 16일 날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아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26년은 월세 지옥의 시작이면서 27년은 전세난의 본게임이고, 그 파동은 아마 2028년도까지 그리고 가격대 수도권 아파트로 전체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얼티메이터님께서도 작년 올 초에도 내 능력에 맞춰서 꼭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감사스마일은 더욱더 강조를 드리면, 일단은 만약에 내가 동부권이다, 뭐 서부권이다, 남부권이다, 뭐 북부권이다, 이거를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내 능력이 만약에 6억까지다 하면 6억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9억까지다, 9억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 9억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갖다가 해 나가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추가로 제가 두 가지를 더 이야기 드릴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또 중복이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떠나서 이 순환이 되고 있지 않아요. 가격이 하락을 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급량이 또 증가하는 게 이게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면데 공급량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고 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이제 언제 될지 이렇게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작년 가격을 생각을 하고 또 올 초 가격을 생각하면서 이 결정을 갖다가 자꾸 늦추는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결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본인만 손해가 되고 그리고 이 전세가 이제 절벽이 된다는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 토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주택자분들 그동안에 이제 나는 집을 갖다가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까지 지금 완전 바꿔놓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2026년 하반기가 되면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처럼 진짜로 주택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니까 꼭 제 이야기대로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이재명 정부가 1년 전에 표방했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다르죠.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자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게 저만의 생각인지 감스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댓글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못하면 전세 월세 살아도 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예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 전세도 지금 하지 말고 이제 월세 살고 일단 배급주택, 임대주택에 살아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 집 마련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 집 마련은 꿈만큼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스텝 바이 해 나가실 것을 마지막으로 조언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도 평안한 주말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